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 카페 홍옥수 김은동과 모은영재 프랑스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그 일차적으로 여기 원리와 그다음에 옴냐오행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김은동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제 동영상 하나 올렸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의 김은동과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오늘은 홍옥수 포국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홍옥수 김은동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치로는 굳이 얘기 안 하더라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은 홍옥수의 변화도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것은 나중에 이제 이외에 통계나 이런 거, 통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거는 실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오늘은 홍옥수 포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이제 포국의 순서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또,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김은동과 공부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바탕 오행도하고 오행도에서 이제 오늘 이참에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홍옥수 수리법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포국에 대한, 홍옥수 포국에 대한 예를 여러분들 같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고, 그래서 홍옥수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데, 그래서 홍옥수에서는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까 합니다. 그러면은, 포국 홍옥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녹색으로 된 게 이제 눈에 이렇게 나타났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째는 그러니까 녹색으로 된 게 이제 원래 우리가는 포국 순서도고 공에 움직이는 순서도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빨간 거보다 이제 녹색을 중시 여기서 모든 거는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이게 이제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집안 홍옥수 순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은 집안 천반 포국도가 빨간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항상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포국의 순서들을 이렇게 정확히 알지 못하면 포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포국들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파란 녹색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집안 포국도인데 그거는 순행한다고 그러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된 거는 천반 이제 홍옥수 포국 순서도인데, 이거는 천반을 포국할 때 사용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포국 순서들에 대해서 역행을 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에 많이 익혀야지만이 나중에라도 이렇게 통문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포국 순서도에 대해서는 많이 눈에 익히도록 많이 봐두시고 꼭 숙지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바탕 오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바탕 오행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목방에 인과 묘가 있는데, 거기에 축이 있고, 여기, 하방에는 4와 5가 있는데, 진방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각 방마다 뭐냐면은, 중궁에는 배 있는데, 각 방마다 이게 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가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계절의 중간에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간절기, 한절기 이랬는데, 그때가 이제 토가 있는데, 토에서 축토가 이렇게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데, 매개 역할을 한다는 거, 이제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는 진토가 대신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는 미토가 이제 그 역할을 하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는 술토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토라는 부분들이 각 계절마다 간절게 이렇게 키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하나씩 있는 방이 있어요. 자나, 묘나, 오나, 유나, 이거는 방 하나에 하나씩 있는데, 모슬에 있는 방들을 보면은, 인축이 있고, 그 다음에 진사가 있고, 미신이 있고, 수레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모서리 우자를 써서 오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시면 더 나은 거고, 그래서 정방과 오방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탕 오행도가 이제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은, 첫째는 이제 우리가 동처, 비동처를 가를 때, 우리가 이제 이게는 사주의 지지를 이제 규정할 때, 바탕 오행도에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이 예를 들어서 묘면은 이게 연지가 되고, 유가 되면 여기에 이제 이 방이, 얼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는, 동처를 정하는데, 이게 바탕 오행도가 첫째 사용을 하고, 두 번째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회 세 개를 얘기할 때, 여기 옆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거왕, 거상, 거유, 거수, 거사 이렇게 했는데, 바탕을 얘기할 때는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거자를 붙여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거세하느냐, 거국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상 휴수사가 있는데, 개념이, 왕은 뭐냐면은 서로 다 바탕 오행하고 홍수가 서로 다 이게 적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행이 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상은 뭐냐면은 바탕 오행이 홍수를 생겨줄 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목방에 어떤 홍국수가 오면은 생각을 해주냐. 그것은 뭐냐면은, 이치라가 오면은 바탕에서 생활해 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슈는 뭐냐면은, 바탕 오행을 홍국수가 생활해 줄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활해 주는 게 누구냐면은, 바탕 오행이 홍옥수를 생겨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여기서 목을 목방을 예를 들면은, 인류수가 왔을 때, 홍옥수 인류수가 왔을 때 생겨준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누구 입장에서 본인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는 바탕 오행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 수는 뭐냐면은 재에 해당되는 건데 어떤 거를 의미하면은 바탕 오행을 홍옥수가 그걸 할 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목이라는 부분들을 있죠. 예를 들면은 사금고 이 건파 사나 미나 시가 신이 이렇게 그거 금바닥에 왔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는 사가 있는데, 사는 뭐냐면, 바탕 오행이 홍옥수로 극할 때, 그러니까 홍옥수로 극하는 것은 토가 홍옥수, 토로 극하는 것은 뭐냐면 토잖아요. 토는 뭐냐면은 50토를 말씀드리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이제 12운성에서 우리가 이제 포태법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공궁에 왕하고 새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이제, 그리고 비동처일 때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동처일 때는 특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동처라면은, 어딘가에 일지나 시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이제, 미가 동처인지 아니면 신이 해당하는 건지 동체에 그게 이제 특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미가 예를 들어서 동체일 때는 미를서 이렇게 사용해서 미에 해당되는 왕이라고 보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쪽에 되면 새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다음에는 이제 궁오행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궁오행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바탕 오행하고는 좀 틀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경우에는 하고 수는 방 하나고 이제 토는 방이 3개나 되고, 목하고 고문 방이 2개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뭐냐면 궁오행은 어느 거하고 관계가 있냐면은 우리가 생각에는 문계 성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문계 성장이 예를 들어서 궁오행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관계가 되는데, 옆에 이렇게 이제 하이 제박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래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면명을 할 때는 하이 박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쓴 거는 뭐냐면은 육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순서가 보통 인수, 손, 재, 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쓴 거고, 우리가 이제 하이 박제 이렇게 면목을 한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서는 이제 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문이 궁을 생하시에는 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천령이 구성으로 보면은, 여기가 천령이 이 바닥에, 하 바닥에 있는데, 하 바닥에 이게 이제 목방에 가면 어떻게 돼요? 궁을 상을 해주잖아요. 궁오행이. 그래서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은 뭐냐면은, 문이 궁을 상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면 토바닥에 가면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천영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 가면 우리가 하바닥에 궁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설계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재라는 입장에서는 문이 궁을 국할 때를 얘기를 해요. 문을 국하는 거는 궁이 국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는
이 천정이 때 하늘 가는 거는 숫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 갔을 때, 천정이 이 바닥에 갔을 때, 그때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박은 뭐냐면은, 문이 궁을 국갈 때, 그러니까, 문이 국을, 하가 이 바닥에 있을 때는 그거라잖아요. 그죠? 이 하가 금을 극하니까, 문이 이 오행을 극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탕에는 왕상출수사라는 개념이 있고 공오행에는 하이박제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은 같이 이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에는 좀 수리법칙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보면 되는데, 수리법칙은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천간의 순서, 그냥 가지고 있는 순서를 해당수로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갑은 1이고, 첫 번째, 천간에서 첫 번째잖아요. 오는 두 번째고, 병은 세 번째고, 정은 네 번째고, 그래서 좀 가가지고 걔는 10번째고, 치지도 마찬가지고, 갑은 첫 번째고, 충은 두 번째고, 이는 세 번째고, 이렇게 쭉 나와서 해는 12번째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 필요한 건 뭐냐면은, 요 홍국수에 중궁에 입궁을 시킬 근거 소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이 수리법칙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사주를 이렇게 이제 계묘성에 모래, 무신일에 임수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분을 이게 이제 홍옥선을 포극하려고 생각을 한다면은, 위에 이제 천간은 천간대로, 집안은 집안대로 이렇게 따르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이제 천번을 했을 때, 개는 10이고, 문은 5고, 임은 9예요. 그래서, 다 이게 4개로 다 합치면은 29가 되고, 29를 9로 나누면 2가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집안으로 보면은, 여기에 면은 4고, 아까 수리법칙 해당수가 이게 이제 같은 의미예요. 오는 7번째 있고, 신은 9번째 있고, 수는 11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31이고, 이거를 9로 나누면 4입니다. 그래서 이제 4와 2가 나왔잖아요, 여기에. 그것을 중궁에다가 우리가 이제 입궁을 시킨다 그래요. 궁에다가 이제 들어보내는 거죠. 그래서 4는 집안이라고 하고, 2는 천반이라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되면은, 이제, 집안은 여기 이제 여기가 표시된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집안을 포고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서대로 순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행을 하는 것은 이제 중궁에서 강궁으로 가고, 강궁에서 다시 이궁으로 가고, 이궁에서 다시 진궁으로 가고, 진궁에서 다시 성궁으로 가고, 성궁에서 중궁으로 가고, 중궁에서 강궁으로 가고, 강궁에서 태궁으로 가고, 태궁에서 강궁으로 하고, 강궁에서 이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게 수령한다는 거 아시게 되면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천반은 역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역행한다고 그랬으니까는, 천반은 뭐냐면은, 천반을 역행한다고 그랬으니까는, 여기, 2에서
이궁으로 가가지고 이제 역행을 했는데 됩니다. 그래서 그 이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여기는 강궁으로 가고 그다음에 태궁으로 가고 그다음에 건궁으로 가고 건궁에서 중궁으로 가고 중궁에서 성궁으로 가고 성궁에서 이게 그 진궁으로 하고 진궁에서 공궁으로 가고 공궁에서 강궁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천번은 저기 순서도 그 순행을 하고 집안은 그 집안은 순행하고 천번은 역행을 한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그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래서 이제 나온 그 이 자체가 우리가 이게는 우리가 홍국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홍국수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건 이제 이게 여기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이게 그 아까 나온 결과물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는 이제 3은 양목이고 8은 온목이고 7은 양하고 2는 음하고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톤은 항상 어디 가나 문제가 항상 이제 그 톤을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항상 이렇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다른 거는 저 목과 금수는 각각 음양이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그 톤은 두 개씩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구별되냐면은 우리가 이게는 양둔과 음둔에서 이제 구별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양둔이라 하면은 그 보통 이제 입춘에서 하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지 전에는 우리가 이제 양둔이라고 하지 후에는 음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양둔이 때는 오토가 이제 진토가 오토가 되고 십토가 축토가 십토가 돼요. 근데 이제 그 양둔이 때는 술토가 오토가 되고 십토가 미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음둔이 때는 양둔이 때는 술하고 미가 올 수가 없어요. 어떤 형식으로는. 그리고 반대로 그 음일 때는 진하고 축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삽목은 큰 나무를 많이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대들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팔목은 이 대부분이 작은 나무가 아니고, 이거 같은 그 덩굴불, 우리가 담쟁이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많이 의미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화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면 큰 불, 태양,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하는 뭐 전기불이나 이런 것들, 작은 불을 얘기하고, 그러면, 구금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재련되지 않는, 원래 금속 제품을 많이 얘기하고, 사금 뭐냐면은, 가공된 거, 제공된 거. 그래서 우리가 보석이나 이런 것들을 사고물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일수는 뭐냐면은, 일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강이나 호수나 큰 물 같은 걸 얘기하고, 육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순이나 비 같은 걸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오토 같은 경우에는 산이나 언덕, 큰 언덕을 얘기하고, 십도는 뭐냐면 들판이나 약간 옴택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실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성격을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는 그거는 약간 틀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차차 공부하기라고 오늘 이렇게
콩고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같이 검토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홍보 김운동갑에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될 수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동영상으로서 이제 자료를 업그레이드 하기는 좀 그렇고, 동영상으로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농업을 같이 공부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기로 하고, 다음에는 8기로 와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